알슨의 라이브입니다. 좀 궁금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바로 로테이션 문제와 손흥민 선수 선발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번 주말에 토요일 밤 12시죠? 설 연휴 딱 한가운데 있는데 토트넘이 FA컵 32강 경기에서 사우스햄튼과 만나게 됩니다.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이 FA컵이 프리미어리그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쉽게 또 이렇게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제가 두 가지 화두 중에 로테이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토트넘이 좀 위기를 좀 넘겼죠.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노리치를 잡으면서 2020년 올해 첫 승을 거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그러면서 이제 4위 첼시와의 승점 차를 2경기 차로 좁혔기 때문에 빨리빨리 쫓아가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힘을 좀 많이 쏟아야 되는데 이 FA컵 끝난 다음에 딱 일주일 뒤면 누구랑 프리미어리그를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토트넘이 바로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FA컵도 물론 중요하지만 맨시티와의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좀 대비한다면 힘을 좀 안배를 해야 하나? 아무리 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이제 조금 더 FA컵엔 약간 로테이션을 돌리고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 힘을 좀 집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64강 FA컵 재경기 미들스브로와의 경기 때도 무리뉴 감독이 참 로테이션을 한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로테이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토트넘이 어떤 상황인가요? 여전히 부상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반가운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요리스가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은돈벨레라고 하는 선수가 돌아왔죠. 하지만 해리 케인, 무사 시소코, 그리고 노리치 경기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리 윙크스가 또 다쳤잖아요. 그래서 계속 좀 부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상 관리, 그리고 빡빡한 지금 일정 속에서의 어떤 체력 관리 이런 거 좀 놓고 보자면 이번 로테이션 좀 써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무리뉴 감독이라면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판단 하시겠습니까? 로테를 한번 돌려야 될까요? 이번에 설 연휴 때?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이 고민은 아마 감독으로서도 상당히 좀 많이 해볼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건 좀 확실해 보여요. 제드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발 기회를 잡지 않을까요? 겨울에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교체로만 2경기를 뛰었는데 이번 FA컵을 통해서 토트넘 선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손흥민 선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 이제 그 고민은 상대가 사우스햄튼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최근에 특히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모든 공식 경기 8경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6승 1무 1패 한 번밖에 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6경기 승리 중에 누구를 상대로 한 승리가 있느냐? 첼시, 토트넘, 레스터. 상위권 팀들을 다 잡으면서 포함되어 있는 6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에 이 사우스햄튼이 좋은지 아시겠죠? 그래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 최근 4경기 동안 승리 없다가 진짜 어렵게 올해 첫 승을 기록한 토트넘하고는 좀 비교가 좀 됩니다. 대비가 좀 확 되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아시나요? 토트넘이 그 모든 공식 경기 포함을 해가지고 연승을 했던 마지막이 언젠지? 승 이렇게 달렸던 거? 마지막이 11월이에요. 11월 이후에는 연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노리치 이겼는데 이번에 FA컵을 이기면 정말 오래간만에 또 공식 경기 연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맞대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 만났는데 전적이 주고받았습니다. 1승 1패인데 서로 홈에서는 이겼어요. 사우스햄튼이 홈에서는 1대0 승리를 했는데 데닝스가 그때 골을 넣었고 그때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징계받아서 못 뛰었던 경기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홈에서 2대1로 이겼는데 은돈벨레하고 케인이 골을 넣었는데 그때 은돈벨레 골을 손흥민이 도왔었죠. 이렇게 이제 만만치 않은 사우스햄튼인데요. 손흥민 선수를 사우스햄튼의 선발로 기용할 수 있는 크게 보면 2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도움 하나 기록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사우스햄튼과의 맞대결에서 혹시 몇 골 정도 넣은 줄 아시나요?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양봉업자 이런 고민만 했었는데 사우스햄튼만 상대로 해서 4골을 넣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사우스햄튼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고,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우스햄튼이 오른쪽 수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는 지난번 노리치도 그랬지만 해리 케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무리뉴 감독은 4-2-3-1의 왼쪽 공격을 주로 좀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오른쪽 풀백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위치. 사우스햄튼의 지금 오른쪽 풀백 누구죠? 세드릭 소아레스가 바로 직전에 주중 경기에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경기 뛰다가 한 20분 만에 교체해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 경기도 지금 어렵다. 토트넘 경기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거기 누가 대신 들어올 수 있느냐? 굉장히 그 21살의 어린 선수가 있는데 케빈 단소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기회를 얻었던 선수 아니에요. 이 선수는 거의 로테이션이거나 컵대 같은 백업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케빈 단소. 아니면 정말 비상사태다 이러면 누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스햄튼 그럼 누가 있죠? 아시아에 일본에 요시다가 있죠. 요시다는 물론 그 센터백이 주 포지션인데 요시다는 오른쪽 풀백도 봅니다. 그래서 요시다를 경험 많은 요시다를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나이어린 케빈 단소를 써야 되는지 오른쪽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도 야 이거 봐라. 그러면 저쪽에 상대의 약점이 그곳이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왼쪽을 팔 수 있는 선수가 누구 있죠?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한다면? 라이언 세스뇽. 안 파지죠? 안 파지잖아. 상대가 왜 약한데 팔려고 넣는데 안 파지고. 또 누가 있을까요? 왼쪽에. 왼쪽이 없어요. 왼쪽을 공격을 통해서 상대 오른쪽을 깰 만한 자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를 그동안 사우스햄튼이 강해서도 그랬지만 사우스햄튼의 어떤 약점을 놓고 보자면 손흥민 선수에게 그 곡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시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을 한번 대체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양 팀이 서로 로테이션 말고 약간 주력을 쓴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사우스햄튼은 그 하젠휘틀 감독이 굉장히 중앙 블록을 강하게 하는 독특한 전술을 쓰게 됩니다. 뭐 형태는 4-4이지만 가운데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최전방은 잉스와 쉐인농, 그리고 미드필더는 레드먼드, 호이비에르, 워드프라우즈, 암스트롱, 그리고 수비는 버틀란드, 베스터고루, 스티븐스. 오른쪽이 고민인데 케빈 단소 아니면 요시다 마야. 저는 케빈 단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골키퍼는 메카시가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은 제가 봐서는 무리뉴 감독이 상대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혹은 지금 토트넘이 갖고 있는 고민을 좀 묶어서 되게 독특한 전술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이러면 토트넘 팬들은 또 그거 쓰지 말지 그러나? 3백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사우스햄튼이 이 하젠휘틀 감독이 중앙 블록을 상당히 잘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대가 투톱을 씁니다. 우리가 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수비는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항상 +1이어야 된다 얘기를 하죠. 상대가 투톱이기 때문에 저는 3백을 무리뉴 감독이 그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대의 약점이기도 하죠. 사이드가 지금 부상 때문에. 그러면 윙백 개념을 놔가지고 사이드를 치는 공격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저의 한번 고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큰 틀로는 3-4-3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해리 케인이 없는 거와도 좀 물리는 고민인데, 최전방 루카스 모우라, 2선 쪽에 손흥민과 알리를 놔두고요. 윙백에 세세뇽과 오리에를 둡니다. 그리고 중앙의 미드필더에 제드송 선발, 그리고 로셀소, 혹은 너무 이게 단판 승부기 때문에 좀 로셀소나 제드송이 동시에 나오면 조금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나이어 카드를 거기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3백은 베리통원, 알더웨이럴트, 그리고 탕강가. 그리고 골키퍼는 저는 뭐 가사니아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상 복귀한 요리스에게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상대의 오른쪽을 치기 위해서 왼쪽을 강화한 손흥민, 그리고 라이언 세세뇽은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이쪽을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상대의 투톱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하젠휘틀 감독의 강한 중앙 블록을 잡기 위해서 3백을 포함한 3-4-3을 쓰지 않을까. 이게 저의 예측입니다. 근데 뭐 연휴부터 뭐 전술 맞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비겁하나? 결과는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하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좋은 경기, 굿게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에 뵙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